안녕하세요, 임채연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이쪽에 있는 기본 그림 그리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오른쪽에 이렇게 한글 파일에다가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오른쪽 표를 참고로 하면서 오늘 핵심 내용들을 함께 배워가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면은 제가 그냥 프로그램을 키고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드로잉 1 만들어진 그 상태 처음 그대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오늘은 좌표를 사용할 게 아니라서 리미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 기본 그리기 기능들을 다 배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제를 해볼 때 다시 리미트 설정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각 그림 그리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 그리기, 왼쪽 위에 이렇게 선 그리기 나와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놓고 오래 놔두면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 혹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여기서 이 메뉴에서 선 그리기 라인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L 단축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라인, 여기 라인 뜨는 거 보이시죠? L 단축키를 사용해서 스페이스를 눌러주고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 그리는 건 이게 답니다. 그래서 선을 그릴 때 밑에서도 보시면은 특별한 메뉴 없이 첫 번째 점을 선택하라 나와 있고요. 뭐 선택할 때 여기를 찝을 수도 있겠죠. 저는 밑에다가 사각형을 새로 그려볼게요.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점을 선택하라 그리고 언두가 보이는데요. 언두는 당연히 취소에 대한 의미고요. 이거를 여기서 언두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지점 선택한 게 취소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수직을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이쪽 끝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잡아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장선 잡는 거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능은 요 밑에서 설정했던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스냅의 익스텐션에 대한 기능이고요. 선 그리기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특정 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연장선이 하고 싶은 그거를 이렇게 한번 엔드 포인트를 잡던 뭐 미드 포인트를 잡던 교차점을 잡던 한 군데를 잡아줘서 표시를 만들어주고요. 지금은 이렇게 두 번 잡아가지고 표시가 없어졌는데 마우스를 한 번 잡고 딱 치우면은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적절한 위치에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 그리는 건 이게 답니다. 더 특별한 활용법이나 메뉴나 이런 것도 없이 아주 기본이 되는 선 그리는 명령어 단축키는 L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 그리기고요. 그 다음에 원 그리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되는 메뉴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원 그리기 여기 써있죠. C라고 돼있죠. 근데 단축키로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놓고 보면은 중앙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해서 반지름을 지정해서 원을 그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C를 눌러서 여기 C 누르면은 서클이 보이죠. C를 눌러서 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 예를 들면은 요 모서리라고 칠게요. 요 모서리를 딱 엔드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림을 여기 반지름을 요런 데다가 딱 지정을 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C를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지름을 뭐 200 요런 식으로 딱 숫자를 정확히 지정을 해서 요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면서 여기서 오브젝트 스냅 중에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선 그리든 원 그리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원을 그린다고 치면은 원에다가 마우스를 잠깐 갖다 대면은 뭐 이렇게 쿼드런트든지 뭔가 잡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점이 하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의 중심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동심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되는 원 그리는 방식인데, 원 그리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켰을 때 밑에 보면은 몇 가지 선택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P, 2P, 그리고 TTR 이라고 되어 있는데, TTR은 친절하게 옆에 뭐의 약자인지 써있죠. 탄젠트, 라디우스라고 써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요 앞에 OR라고 보이시죠? OR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기본 그림 그리는 방식이 이거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그리는 방식은 중앙을 선택을 하고 반지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방식이었고요. 3P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포인트거든요. 3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어딘가에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어디에다 활용하면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요 끝점을 전부 다 포함하는 원을 그리고 싶다 할 때 C를 눌러주고 3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끝점을 3개를 요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보이시죠? 요 끝점 3개 클릭한 데에 대한 요런 원을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점을 바탕으로 원을 그리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능 2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요거는 점 2개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점 2개에 대한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점 2개를 지름으로 가지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C를 눌러서 원 그리기를 실행을 시켜주고요. 2포인트를 눌러주고요. 이 점과 요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 2개의 선택한 점을 바탕으로 하는, 그걸 지름으로 삼는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계속 제가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이 밑에 어떠한 명령어를 실행시켰을 때 밑에 명령어 표시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이거를 내가 옵션으로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밑에서 클릭을 하고 있지만은 CAD를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이것마저 다 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3P 요렇게 입력을 해서 스페이스를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3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원 그리는 명령이 요렇게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걸 전문적으로 쓰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C를 눌러서 원 그리는 방법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여기서 마우스로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주는 이 방법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2포인트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TTR, 탄젠트, 라디우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먼저 라디우스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그리는데 탄젠트가 있습니다. 이 탄젠트가 뭐냐면요. 접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선이 뭔지 아시죠? 이 사각형을 가지고 접선을 한다고 하면은 탄젠트 라디우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라디우스, 접선 반지름이었잖아요. 접선이 되는 2개의 선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시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게 접선 표시인데요. 요 선이랑 요 선, 두 번째 요 선을 접선으로 선택을 하고 나면 숫자를 입력하게끔 나옵니다. 반지름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과 바닥 쪽에 있는 선과 요쪽에 있는 수직선, 요 2개에 대해서 숫자를 200으로 입력을 하고 원을 그려주게 되면은 원이 요렇게 밑에 선에 접해 있고 위에 선에 접해 있는 반지름 200짜리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반지름이 200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선 그리기로 들어가서 이 원의 중심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 군데다가 딱 갖다 댔을 때 200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이 선을 그릴 필요 없이 길이만 확인하고 ESC를 눌러주게 되면은 선은 실제로 그려지지 않고 선 그리기를 통해서 내가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기능은 한 가지 팁으로서 제가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확인할 때도 선 그리기 들어가서 끝점과 끝점에 갖다 대기만 해서 497이죠. 그리고 수직은 446이네요. 뭐 소수점은 제외시키고요. 대충 내가 이렇게 선을 찍어가지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소수점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숫자를 확인하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ESC 눌러서 취소하게 되면 선 그리는 명령어를 취소하게 되면 실제로 선이 그려지지 않고 길이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원 그리는 걸 3가지 방법, 아니죠, 기본 기능까지 해서 4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것들이 뭐냐면은 이 원 그리기에서 밑에 화살표를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에 기본 방법이 센터 라디우스고요. 그리고 2포인트, 3포인트 봤죠? 그 다음에 탄젠트, 라디우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나오는 그림에서처럼 아예 선이 아니더라도 곡선에도 접선을 활용해 가지고 저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그림 그리는 방식도 여기에 보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센터 다이어미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압점을 선택을 하고 지름을 선택을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탄젠트는 3개의 접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래서 3개의 접선을 이용하게 되면 요렇게 원 3개에 접하는 요런 원을 그리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사실상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접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 원을 그릴 때는 중심점을 바탕으로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 그리기에서는 그냥 C가 원 그리기구나, 단축키 C를 하면 서클 원 그리기 명령이 실행이 되는구나, 요것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다양한 그림을, 제가 요구하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예제로서 그리는 그림이라든가 시험 때 나올 그림이라든가 요런 걸 그릴 때 큰 문제 없이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왼쪽 위에 다시 원 그리기 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행한 탄젠트가 원 그리기의 기본으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뉴에서 선택해서 원을 그릴 때는, 아니 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실행한 게 기본값으로 여기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걸로 바꿔줘야 원래 상태인 원 그리기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메뉴에 있을 때 얘기고 요걸로 바꿔주더라도 ESC 눌러서 취소한 거예요. 왜냐면은 바꿔주면서 원 그리기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명령어를 통해서 C를 눌러가지고 명령어를 통해서 원을 그릴 때는 기존과 완전히 같은 중심점을 선택하고 반지름을 선택해서 원을 그리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 그리는 거 이 정도 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설명드린 게 여기 있는 선 그리기였고요. 두 번째 설명드린 게 여기에 있는 서클, 원 그리기였습니다. 근데 요 그림 그리는 명령어의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에 서클 전에 폴리라인이라고 있죠? 이 폴리라인에 대해서는 각종 그리기 명령어들과 이쪽에 있는 편집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그림 그리는 거라서 표시상으로는 두 번째에 있지만은 저는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책에도 보면은 아마 폴리라인은 상당히 뒤쪽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책이랑 여러분들한테 교재로 나눠드린 책이랑 연도가 바뀌면서 좀 목차가 변형되긴 했지만
그래도 폴리라인을 처음부터 요런 그림 그리는 명령어를 처음 설명하는 부분에서 폴리라인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저 폴리라인은 꽤나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사각형 그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각형 그리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사각형 그리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사각형 그리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각형 그리는 거는 여기서 이걸 눌러서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요걸 눌러서 선 그리는 것처럼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요. 단축키는요,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가 rectang이거든요. 사각형의 영어로는 rectangular잖아요. 거기서 rectang 앞에만 따온 건데요. 이게 왜 rectang이냐면은 CAD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명령어 표시줄 커맨드 윈도우에도 보시면은 rectang이라고 이렇게 rectang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영어상에서는 rectangular가 사각형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rectang인지 rectangular인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 이걸 하기 위해선 rectangular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다만 rectangular니까 첫 글자인 R이 단축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R은 단축키가 따로 있고요. 눌러보면은 R을 눌러보게 되면은 리드로우라고 있죠. 요게 따로 있기 때문에 R은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가 아니고요. R2의 경우에도 리젠이라고 다른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R2도 아니고 REC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rectang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의 경우에는 REC가 단축키입니다. REC를 입력을 해주고 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사각형을 두 번의 클릭 혹은 좌표를 두 번 입력함으로써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대해서 밑에 커맨드 윈도우를 보시면은 사각형 명령이 실행된 다음에 여러가지 이렇게 선택지, 즉 추가 명령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이 추가 명령어에 대해서 굳이 익숙해지거나 알고 계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굳이 익히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들인지만 한 번씩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선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던 거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가 사각형 그리기 명령어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던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만약에 좌표를 통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그렸다면은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헷갈리니까 이 안에 있는 원은 지우고 시작할게요. 아무튼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특징인데요. 먼저 선으로 그린 사각형을 보자면은 지금 제가 선택한 것처럼 각각의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선들이 하나하나의 선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선만 선택해가지고 지운다던가 요런 게 가능한데요. 사각형 명령어로 그린 사각형의 경우에는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쪽에서 위아래 선만 이런 식으로 지웠듯이 이쪽에서는 그렇게 지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선택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델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전부 다 지워지게 됩니다. 컨트롤 Z로 일단 살려보고요. 이 차이점이 뭘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편집 명령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확실하게 느끼실 텐데, 선으로 그려놓은 사각형이 그릴 때는 조금 더 귀찮을지 몰라도 편집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각각의 선들을 따로따로 제어하고 따로따로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요. 편집 명령어를 사용할 때도 선으로 그린 사각형이 이렇게 명령어를 통한 사각형보다 더 편리하게 편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저는 사각형 그리기를 잘 안 써요. 물론 사각형 그리기를 통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저는 선 그리기를 통해서 사각형을 그리면은 그렸지 사각형 그리기 명령어를 통해서 사각형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각형 그리기는 R도 아니고 RE도 아니고 REC까지 입력해야 사각형 그리기가 실행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명령어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선으로 그린 사각형이 더 편리한지는 나중에 편집 명령어를 다룰 때 확인을 해보시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일단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 선으로 그리는 게 그릴 때 처음에는 조금 더 귀찮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그리고 뭐 여러가지 추가 명령어들이 있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호 그리기, 아크보다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그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한테 원,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게 호보다는 약간 더 익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사각형 그리기 명령어, 이 렉탱에서 요거 옵션들, 추가 명령어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짚고만 넘어갈게요. 요거는 굳이 따라해 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명령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C를 통해서 사각형 그리기를 시행을 하면요,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보이는데요. 제일 앞에 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chamfer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못따기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chamfer와 항상 같이 설명되는 게 여기 있는 fillet이라는 게 있는데, fillet은 못깎기라는 명령어입니다. 못따기인지 못깎기인지 저도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모양으로 외우는 편이에요. 이게 못따기인지 못깎기인지 한글에서는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항상 영문판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한글 명칭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못따기 못깎기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저도 책을 안 봐서 지금 책을 안 보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chamfer하고 fillet의 모양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여길 보시면 되는데요. ESC 잠깐 눌러볼게요. ESC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편집 명령어 중에 fillet이라고 있습니다. fillet이 이렇게 사각형 끝에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명령어고요.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chamfer라는 것도 있습니다. chamfer라는 거는 요 사각형 끝에를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주는 요런 명령어예요. 사각형 끝에를 혹은 선이 만나는데 끝에를 이렇게 둥글게 만드냐 각지게 만드냐 요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 기능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 잘 쓰는 사람들은 이 기능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기본으로 돼 있을 때 필렛이 둥글게 깎아내는 거구나, 요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렉탱귤러를 실행을 했을 때 여기서 필렛이 둥글게 chamfer가 모나게 깎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chamfer를 누르고요, chamfer를 얼만큼 할 거냐는 걸 나오는데 이거를 50으로 해볼게요. 50으로 해놓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chamfer distance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요것도 50으로 하고 그림을 그릴게요. 그러고 나서 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 50,50만큼 모서리를 깎아낸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로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 모서리가 요렇게 깎여져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못딱인지 못깎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요거의 경우가 가로로 요 끝에서 이렇게 50만큼, 세로로 50만큼, 제가 여기서 커맨드 윈도우 보시면은 여기에 50,50만큼 입력한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50만큼 되는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내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각형 그리기도 잘 안 쓸 뿐더러 사각형 그리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이 chamfer나 fillet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사각형도 따로따로 편집이 안 돼서 묶여 있는데 요렇게 그리고 나면
이 통째로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편집하기가 더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안 쓰는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챔퍼나 필렛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시죠? 기본 속성으로 챔퍼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눌러줘 가지고 0,0으로 해줘야 사각형을 그릴 때 요 끝에가 깎여나가지 않게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설정을 해줘야 챔퍼가 0,50이 됐네요. 다시 지정을 해줄게요. 챔퍼가 0,0으로 해줘야 이렇게 끝에가 깎여나가지 않고요. 다시 렉탱귤러를 했을 때 챔퍼에 대한 속성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필렛도 마찬가지인데요. 필렛의 경우에는 반지름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50이라는 반지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끝에가 50만큼, 반지름 50만큼 둥글게 처리가 된 요런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필렛 속성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여기서 0을 다시 입력을 해줘야 끝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지 않는 원래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잘 안 쓰이는 사각형 그리기 명령어에 또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귀찮음도 있고, 더군다나 편집할 때 선으로 된 사각형보다 편집이 어려워진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고요. 어쨌든 렉탱귤러를 실행을 시켰을 때, 렉탱을 실행시켰을 때 챔퍼와 필렛을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사이에 있는 게 엘리베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션은 3D에 대한 명령이에요. 요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션을 100으로 지정을 하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2D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3D로 화면을 변경시켜 볼게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를 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3D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면을 전환시킬 때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게 떠 있는 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사각형만, 다른 것들은 다 같은 평면 안에 그려졌는데 이 사각형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떠 있는 게 엘리베이션을 100만큼 줬기 때문에 다른 그림보다 100만큼 위쪽에, Z축으로 위쪽에 그려진 상태예요. 어쨌든 요렇게 실수로 내가 3D로 이렇게 전환을 해버려 가지고 화면을 보기가 안 좋아진 상태라면요, 원래 화면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컨트롤 Z를 몇 번 눌러서 원래 화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3D가 됐을 때 여기 요게 현재 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탑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상태대로, 위에서 바라보는 상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3D를 다루지 않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돌아갔을 때 그냥 컨트롤 Z로 2D로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렉탱귤러에서 엘리베이션, 여기에 이것도 한번 사용하니까 여기에 100이 지정이 돼 버렸죠. 요것도 3D에 대한 옵션이니까 다시 0으로 돌려주고 앞으로 다시는 누를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3D를 활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까지 봤고요. 그 다음 thickness 그리고 width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thickness는 두께고요, width는 너비입니다. 그래서 thickness를 먼저 입력을 하고 thickness를 500으로 한번 주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500으로 주고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3D로 전환을 할 때 이렇게 두께 500짜리 육면체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차 얘기했죠. 3D 안 할 거라고. 다시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요거 사용을 안 할 겁니다. 다시 렉탱귤러로 돌아와서 thickness 0으로 되돌려 주고요. 이번엔 width 요것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요것도 500으로 지정을 해놓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의 두께가 달라졌습니다. 선의 두께가 500이 된 거예요. 기존에는 선의 두께가 없는, 선이 두께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얇게 그린 건데 마치 두꺼운 매직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선의 두께가 두껍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요, 이거를 편집할 때도 안 좋고,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지금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마우스의 위치도 잘 안 보입니다. 이 마우스 커서도 흰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우스 위치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도 사용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위스에 들어가서 0으로 지정을 해서 원래대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는 이 기능들이 전부 다 사용을 안 하는 기능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쓸만한 게 챔퍼랑 필렛 정도 있긴 한데 이것도 굳이 사각형 그리는 거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진짜 쓰더라도 나중에 편집 명령어에서 쓰는 게 더 유익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일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릴 때 아직 메뉴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고 나면은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할 때 메뉴가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아레아. 아레아는 뭐죠? 부피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니, 부피라기보단 넓이가 정확하겠네요. 가로 세로를 곱하면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레아를 클릭을 해주고요. 아레아를 저는 이번에는 50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을 딱 클릭을 하고 랭스, 위스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랭스로 놓고 해볼게요. 그래서 랭스를 지정을 딱 해주게 되면, 아이고 너무 랭스를 길게 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렉탱귤러를 실행을 시키고 첫 번째 지점을 누른 다음에 아레아를 누르고 아레아를 500을 준 다음에 랭스를 한 요 정도만 짧게 줘볼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기네. 제가 너무 확대를 시켜놓고 해서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하고 아레아를 누르고 500을 누른 다음에 더 짧게 랭스를 요만큼만 줘가지고 딱 그리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첫 번째 지점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레아를 선택해서 그릴 사각형의 이 면적을 지정을 하고 그 면적을 지정을 한 후에 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폭에 맞는 높이를 알아서 지정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게끔 하는 명령어입니다. 특정한 면적만큼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필요로 할 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명령어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이걸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걸 쓸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능을 모르고 있어도 혹시나 어떤 특정한 너비에 사각형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계산기를 사용하듯 뭐 아니면은 손으로 계산을 하든 해가지고 가로 세로 길이를 딱 지정해서 그리면 될 것이지 굳이 이 기능까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을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고요. 그러면은 아래하는 봤고요. 디멘전으로 가봅시다. 디멘전으로 가면요, 내가 크기를 숫자를 입력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랭스, 길이를 입력해라 100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스, 두께를 입력하라, 아니 폭을 입력하라. 폭은 이것도 1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리는데 어느 방향으로 그릴 건지, 첫 번째 지점 선택한 이후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그릴 건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복잡하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이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할 때 마우스로 방향을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뭐 100,100이든지 100,-100이든지 이런 식으로 좌표를 이용해서 그린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능을 쓸 이유는 없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한 이유로 아래화와 디멘전은 전혀 쓸 일이 없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다른 기능에 비해서 쓸만은 해요. 뭔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낫다고 보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눌러주게 되면 앵글, 각도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각도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각도가 회전되는 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마우스로 하기보다는 정확한 각도를 입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30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30도만큼 돌아가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첫 번째 클릭한 지점을 바탕으로 사각형을 그리되 회전시켜서 그리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하지만 요것도 첫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을 그릴 때 이미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똑바로 사각형을 그리려면 로테이션을 다시 선택해 준 다음에 0도를 입력을 해줘야 원래 사각형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편집 명령어에서 로테이션 R5거든요. 요거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로테이션에서도 같은 효과를 이렇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각형 그릴 때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 그려가지고 다음에 똑바로 그릴 때 다시 세팅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편집 명령을 배우면은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회전을 시키는지 그거는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도 쓸모가 없으면은 렉탱귤러에서 결국에는 첫 번째 점을 클릭하기 전에 있는 5개 명령어 쓸 일 없고요.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명령어 3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각형 그리기는 그냥 단순하게 점 하나, 2개를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사각형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각형 그리기는 이 정도만 하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호 그리기로 넘어가 봅시다. A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단축키를 써놨고요. 밑에는 단축키를 아예 써놓지 않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밑에 거라고 단축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각형 그리기, 타원 그리기, 점 그리기 이런 것들은 제가 기능은 알려드릴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각형 그리기도 많이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보다 더 안 씁니다. 다각형 그리기나 타원 그리기, 점 그리기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 실제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단축키도 외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단축키를 활용해서 혹은 이쪽에 있는 메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아셔야 될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될, 즉 단축키 정도는 외워주면 좋다라는 것 정도는 요 4가지가 전부예요. 그 4가지의 마지막 호 그리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호 그리기를 제가 사각형보다 나중에 설명드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호보다는, 즉 곡선보다는 사각형이 우리한테 더 익숙하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호 그리기는 사각형 그리기만큼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호 그리기 명령어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호 그리기를 왜 잘 안 쓰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호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거랑 제가 원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배울 편집 명령어를 통해서 이거랑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뭐 편집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결과물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려도 되고 이 방법을 통해서도 그려도 결과물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있잖아요. 호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원으로 그린 다음에 편집해서 잘라내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 이건 취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저한테 캐드를 배우시는 분들은 굳이 호 그리기를 자유자재로 쓰지 못해도, 호 그리기를 잘 몰라도 원 그리는 걸 통해서 그걸 잘라내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원하는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호 그리는 거를 거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 자체를 뒤로 밀어둔 거예요. 어찌됐든 호 그리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단축키는 A거든요. A를 눌러서 호를 그리게 되면요, 점을 3개를 그어서 그 3개를 지나는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린 호의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이런 방식으로 호를 그릴 때 요선을 이렇게 지나는 곡선을 이렇게 그리겠다 할 때는 상당히 편하게 그릴 수가 있죠. 단점은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요 곡선의 곡률, 즉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알 방법이 측정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방금 이 똑같은 원을 그릴 때 여기서 3포인트로 요렇게 그려놓고 요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똑같이 그릴 수가 있고요. 편집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낸다고 칩시다. 뭐 이거 나중에 편집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려도 요 원과, 지금 잠깐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요 원과 아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린 원이 완전히 이렇게 동일한 호가 그려집니다. 심지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위에 거는 원을 잘라서 그린 호임에도 아크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거도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잠깐 놔둬보면은 밑에 거는 호 명령어를 통해서 그린 아크라고 나옵니다. 결과물에도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세 지점을 지정을 해서 호를 그릴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 그리는 다른 방법들을 또 보면은 스타트, 센터, 엔드, 요거는 스타트를 여기로 선택을 하고요. 여기 중앙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어디까지 호를 그릴 것인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원을 그려서 자르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앵글, 이거는 방금 요거를 각도를 지정해서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들에 대해서 활용법을 다 익히느니 원을 제대로 그려서 잘라내는 게 더 수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 그릴 때 있는 수많은 추가 명령어들을 저는 굳이 다 보여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요거를 보여드리더니,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고 하느니 여기를 눌러서 나와 있는 거를 이해를 하고, 한 번씩만 해보면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와 있는 걸 이해를 하고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서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명령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명령어 아크의 경우에는 밑에서 추가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아크는 어차피 쓸 일도 그렇게 많이 없을 거지만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그리고 타원, 엘립스라고 읽나요? 이거 영어 단어 지금 제가 읽는 방법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타원, 점 그리기, 이것들은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필요하면 여기서 위치만 기억해냈다가 그거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도 알려드리지 않는 거고요. 먼저 폴리곤부터 보자면은 다각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요 점을 눌렀을 때 폴리곤이 나옵니다. 이 폴리곤 명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우스를 길게 놨을 때 보이죠? 원 그리기처럼 그리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폴리곤을 실행을 시키면은 number of sides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맥각형 그릴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일각형, 이각형 이런 건 없습니다. 최소한 삼각형, 사각형 3 이상의 숫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센터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스페이스 눌러서 또 폴리곤 명령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이번에는 8을 눌러서 팔각형을 그려볼게요. 팔각형을 그릴 때도 원 그리기처럼 센터를 눌러서 인클루디드랑 뭐 다른 거 있는데 그냥 어차피 안 쓰일 거기 때문에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팔각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삼각형 그리기, 그러니까 다각형 그리기, 폴리곤 명령 자체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로 요게 선으로 각각 설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보이기 때문에 사각형 때와 마찬가지로 편집이 귀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는 방식 자체가 중앙을 그려서 원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것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게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다른 단점, 내가 각 변의 수치를 지정을 해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가 원하는 수치대로 그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다각형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각형도 그나마 제가 잘 안 쓰인다고 말했는데 사각형을 그릴 때도 R1C 사각형 그리기로 그리면은 이렇게 각 변의 길이가 다른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다각형 그리기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림 그리는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지죠. 그래서 폴리곤 다각형 그리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타원 그리기. 타원 그리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 타원 그리기도 옆에 눌러보면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왜 안 쓰냐? 첫 번째, 타원 그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그릴 때는 요거 클릭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제일 긴 쪽과 짧은 쪽에 혹은 짧은 쪽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점에 대한 요렇게 타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안 쓰는 이유는 애초에 도면을 그릴 때 타원 형태의 무언가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대부분 원에 가까운 혹은 원형의 일부에 대한 호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사용하지 타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 굳이 타원 그리기를 여기서 클릭해서 혹은 타원 그리기 명령어로 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수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타원을 그리는 다른 방법들도 몇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타원을 그릴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 방법도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어쩌다 보니 타원을 그릴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서 타원 그리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서 뭐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타원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타원을 가지고 그린다고 하면은 뭐 점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것도 뭐 그리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려지는데 요렇게 원하는 타원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원 그리기도 쓸 일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뭐냐면요. 포인트 명령어는 심지어 단축키도 없는데 단축키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 제조사에서도 인정한 쓸 일이 별로 없는 명령어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방금 포인트 명령을 통해서 여기다 점을 찍은 거거든요. 이 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선 그릴 때 여기서 선이나 뭐 다른 거 할 때 노드 요거를 체크를 했을 때 딱 이렇게
지점을 잡아주는 용도입니다. 기준점을 잡는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 기준점을 여기다 설정을 하는 용도로 노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포인트 명령어, 즉 노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여요. 첫 번째 문제점은 요 노드 기능을 굳이 켜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한번 기준점을 이렇게 사용이 되고 나면은 내가 노드를 어디다 찍었는지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개만 사용하면 다행인데, 노드를, 즉 포인트 명령어를 기준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 포인트를 여러 군데다 찍어 놓는다는 거고, 그 포인트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은 요 부분에 포인트를 찍어 놓은 노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상으로 전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중으로 이렇게 선택된 경우엔 이게 선으로 인해서 이 끝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노드가 찍혀 있는 건지 그것조차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괜히 점이라는 객체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어서 메모리만 더 잡아먹지 실제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기준점을 잡을 때도 예를 들면은 선을 가로 세로로 지금 제가 편집 명령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뭐 여기서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요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그렸지, 이것들을 교차점 기준이 되는 점들을 일일이 노드 찍어서 하는 것도 더 번거롭고 어디에 노드가 있는지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 명령어는 안 씁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도 이 노드 체크를 해제를 한 기본 상태대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 기준선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강의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전에 이 지오메트리가 있었거든요. 여기 지오메트릭 센터,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왔는데, 요거를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선을 지금 그려서 보면은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라든가 뭐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다각형을 그린 경우에, 사각형 그리기나 삼각형 그리기나 원 그리기나, 이 경우에는 지오메트릭 센터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선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면은 지금 선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약에 그렸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지오메트릭 센서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오메트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요거는 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일 뿐이지 실제 사각형으로 인식되지가 않고, 다른 명령어로 폴리곤이나 사각형 명령어로 그린 경우에 혹은 원으로 그린 경우에만 지오메트리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은 센터가 있고요. 센터로 찾으면 되고, 사각형이나 다른 도형들은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게 나중에 편집하기가 더 편하므로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메트리는 쓸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원래는 예제를 통해서 오늘 그림 그리는 요 방법들을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오늘은 예제를 하는 거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그림을 몇 가지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